안녕하세요. 루시나 산부인과 원장 김창훈입니다. 오늘은 임신을 알고 얼마 안 되어 느닷없이 찾아와 임산부들을 괴롭히는 입덧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부에게는 힘들고 괴로운 입덧이지만 한편으로 입덧은 태아가 엄마에게 보내는 생명의 신호인데요. 임신 사실을 알려주고 신경을 써달라는 태아가 엄마에게 보내는 신호이죠. 임신부에게는 고통이지만 태아가 건강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입덧은 주로 임신 초기에 나타나는 오심, 즉 구역질, 구토와 같은 소화기계의 증상을 말하는데요. 입덧은 오심, 구토뿐만 아니라 특정 음식에 대한 거부 반응, 냄새에 예민해지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주로 아침, 특히 공복일 때 증상이 심하여 영어로 모닝 시크니스라고 합니다. 전체 임신부의 7~80%에서 나타나며 입덧이 심한 경우를 임신오조라고 하죠. 입덧은 태아가 엄마에게 보내는 생명의 신호이지만 임신부에게는 고통입니다. 입덧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는데요. 호르몬의 변화와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하죠. 호르몬 변화는 태반에서 발생하는 호르몬인 육모성선 호르몬 분비가 구토 중추를 자극한다는 이론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 외에도 난소 호르몬의 과다 분비, 후각 촉진,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요인 등이 입덧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죠. 입덧의 증상은 오심, 구토뿐만 아니라 특정한 음식에 대한 거부 반응, 속이 메스꺼움, 울렁거림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후각이 예민해지고 냄새가 민감해지는 증상은 임신 초기에 주로 나타나며 개인에 따라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죠. 보통 임신 전에는 냄새에 민감하지 않던 사람도 김치나 밥, 마늘 냄새 등에 예민해집니다. 심지어 냉장고 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느끼거나 싫어집니다. 초콜릿 냄새를 맡으며 입덧이 가라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역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죠. 이렇던 냄새에 대한 예민한 정도는 정해진 유형도 없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입덧은 보통 임신 5~6주부터 시작하여 10주경 없어지지만 임신 13주에서 16주까지 지속하기도 하는데요. 아주 드물게는 임신기간 내내 오심과 구토로 고생하는 임신부도 있습니다. 임신 중 구토가 너무 심한 임신 오조인 경우 체중 감소, 수분 및 전해질 불균형이 오게 되는데요. 따라서 태아나 산모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임신 오조의 발생률은 전체 임신의 약 0.5에서 2% 정도이죠. 다음은 입덧을 개선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덧에 대처하는 임신부의 마음가짐과 자세는 매우 중요한데요. 본인은 식사는 그러더라도 태아를 위해 식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죠. 만약 식사를 하지 못하면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그리고 영양 손실에 의해 본인과 태아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입덧이 더 심해지고 입덧을 이겨낼 체력이 약해지죠. 따라서 임신부는 음식을 먹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입덧을 이겨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아기가 엄마에게 보내는 생명의 신호로 생각하며 편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입덧이 심한 경우 유산이 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태아를 보호하는 임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입덧이 심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입덧은 태아가 엄마에게 신경을 써달라는 신호이면서 건강하게 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입덧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둘째, 냄새에 예민하다면 냄새나는 음식이나 장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을 하면 후각이 예민해져 특정 냄새의 거부 반응이 심해지기 시작하죠. 그럴 때는 냄새가 나는 음식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냄새가 나는 곳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음식을 소량씩 자주 먹습니다.
임신을 하면 위액이 역류하는 증상이 자주 나타나고 공복 시 입덧이 심해지는데요. 입덧이 심한 시기에는 음식을 소량으로 하루 6번 이상 자주 나누어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위가 완전히 비는 시간을 없애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금씩 오래 씹어서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넷째, 차고 새콤하고 맵고 신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시원한 음식과 새콤한 음식은 냄새를 가라앉히고 입덧을 완화시켜 주죠. 또한 매운맛이 입맛을 돋구기 때문에 음식에 겨자나 고춧가루를 적당히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신맛은 피로를 덜어주며 입덧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따라서 식초나 레몬을 샐러드에 조금씩 뿌려 드시는 것이 효과적이죠. 다섯째, 비타민, 특히 비타민 B6 및 비타민 B군 등이 도움이 됩니다. 입덧이 있을 때는 엽산 및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수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항상 준비해두고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엽산이나 비타민 B6 등 비타민 B군이 도움이 되죠. 입덧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B6 50mg을 하루에 2번 복용합니다. 여섯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임신 중에는 수분이 부족해지기 쉬우므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입덧이 있어 물을 마시기가 힘든 경우 찬물에 레몬을 타서 마시거나 얼음 조각을 입에 물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되죠. 비타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과일 주스나 전해질을 공급해주는 이온 음료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 자극적이거나 기름지고 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합니다. 기름지고 지방이 많은 음식은 소화가 잘 안 되고 입덧을 유발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죠. 여덟 번째, 빈혈이 없다면 입덧이 있는 기간에는 철분제 복용을 삼가합니다. 철분제는 소화장애와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어 임신 3개월이나 입덧 기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 가족의 도움을 받습니다. 입덧이 심할 때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본인이 음식을 만지고 요리하기가 힘들 때에는 남편이 요리를 하거나 사 먹는 것이 필요하죠. 이제 입덧에 도움을 주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시원하고 새콤한 과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수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이죠. 식후보다는 식사 전이나 간식으로 먹는 것이 변비나 영양 섭취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입덧이 있을 경우 키위, 레몬, 오렌지, 귤 등이 도움이 되죠. 둘째, 아침이나 공복 시 비스킷이나 간식이 도움이 됩니다. 입덧은 아침에 특히 공복일 때 심해지므로 모닝 시크니스, 아침병이라 하는데요.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을 수 있게 머리맡에 비스킷이나 과자를 놔두고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신맛과 매운맛이 있거나 차가운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임신 중에는 신맛은 피로감을 없애주고 입맛을 당기게 하는데요. 매운맛도 캡사이신이 풍부하여 입맛을 돋구게 합니다. 또한 차가운 음식은 냄새를 덜 나게 하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음식으로 냉면이나 모밀냉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과일 주스나 냉차 등이 도움이 됩니다. 입덧이 있는 경우 물을 마시기가 힘들고 많이 마실 경우 입덧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죠. 이럴 때에는 보리차나 냉차 및 과일 주스가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비타민 B6 등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6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고 신경 전달과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주죠. 또한 적혈구 생산에도 매우 중요한 영양소로 입덧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활성화시켜 구토를 완화시켜주죠. 비타민 B6는 바나나, 쇠고기, 닭이나 오리 등의 가금류, 아보카도, 곡류, 옥수수, 땅콩, 현미 등에 많습니다. 비타민 B군의 엽산은 입덧으로 생기는 엽산 결핍으로 인한 심경관 결손의 위험성을 낮추어주고 입덧 증상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며 음식으로는 돼지고기, 소고기, 어패류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죠. 여섯째, 생강이 입덧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위장을 안정시키고 메스꺼움을 완화시켜 줍니다. 특히 생강에는 소화효소인 디아스타제가 구토, 설사를 예방하고 입덧에도 효과가 좋죠. 입덧이 있을 때 생강절편, 생강즙, 생강캔디, 생강꿀, 생강차 등으로 먹어보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매실, 살구, 오미자가 도움이 됩니다. 매실이나 살구는 신맛이 강해 입맛을 돋구고 입덧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오미자는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5가지의 맛을 고르고 갖추고 있다고 하여 오미자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신맛이 가장 강해 입덧 해소에 도움이 되죠. 위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임신부들이 있죠. 입덧이 너무 심하거나 임신 5조인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의와 상의하여 도움이나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임신부가 해당되겠죠. 물 이외에 거의 먹지 못하는 임신부, 물은 먹어도 위에까지 토하는 증상이 하루 종일 지속되는 임신부, 임신 전보다 체중이 3kg 이상 감소한 임신부, 서 있는 것조차 힘이 들 정도로 몸에 기운이 없는 임신부, 탈수 증상이 있는 임신부,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임신부는 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치료합니다. 첫째, 비타민 B군 주사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입덧에는 비타민 B6 등 비타민 B군들이 도움이 되는데요. 비타민 B6 피리독신 주사, 비타민 9 폴리9 주사, 비타민 B12 주사 등을 단독 혹은 혼합하여 맞을 수 있죠. 둘째, 입덧약 디클렉틴을 처방받습니다. 디클렉틴은 비타민 B6와 항히스타민인 독실라민을 조합해 만들어진 입덧약인데요. 입덧이 심하다면 이 디클렉틴을 처방받아 복용해 봅니다. 입덧 치료제인 디클렉틴은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된 약제로 최근에 임신부에게 처방이 많이 되고 있죠. 용법은 첫째 날 초의 용량으로 1일 1회 2정을 취침 전에 복용합니다. 다음날 증상이 적절하게 조절되는 경우 1일 1회 2정을 취침 전에 계속 복용하면 되죠. 그러나 둘째 날 오후까지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둘째 날 취침 전에 2정을 복용하고 셋째 날 3정을 복용합니다. 증상이 적절하게 조절될 때까지 용량을 늘려 1일 최대 용량이 4정을 복용하는데요. 아침에 1정, 오후 중반에 1정, 지침 전에 2정 복용을 하죠. 셋째는 수액주사요법과 영양주사요법이 있습니다. 입덧이 심해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이 있다면 생리식염수로 전해질을 개선해야 하죠. 그리고 음식을 먹지 못한 경우 영양주사요법으로 치료하거나 입원하여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입덧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임신의 기쁨도 잠시 곧 뒤따라와서 임신부를 괴롭히는 입덧.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임신부를 힘들게 하고 심한 경우 물도 먹기 힘들죠. 이처럼 임신 초기에 많은 임신부들이 힘들게 넘어야 할 고개가 입덧이죠. 다행히 입덧 그 자체는 태아에게 특별한 질환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칼로리 섭취가 1500kcal 미만으로 섭취할 경우 전해질 불균형으로 입덧이 더 심해지거나 태아에게도 영향을 주죠. 입덧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증상입니다. 입덧은 유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태아가 엄마에게 보내는 구원의 신호라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도움이 되죠. 이왕이면 입덧을 슬기롭게 이겨내서 행복한 임신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